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현입니다. 올해로 62세,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과 그 가족 곁에서 함께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설마 하실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망하시기 3개월 전,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이른 봄이었습니다. 74세의 이장욱 어르신이 아드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밥을 잘 안 드시고 자주 주무시고 발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 달 됐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세 달 동안 이장욱 어르신의 몸은 이미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사망 3개월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5가지 변화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또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원래 입맛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건강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노화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해 가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그제야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나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자꾸 주무신다. 밥을 잘 안 드시고 발이 붓고 금방 숨이 찬다.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고 계신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화와 임박한 위기는 증상이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 전 신호를 일찌감치 잡아내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환자분은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큰 병원은 이득이 없습니다. 저는 30년간 현장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중증 환자가 오기 전까지는 중간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문화가 드뭅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하지만 그 사이 3개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양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은 요양원 의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식욕을 잃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우선 며칠 지켜봅니다. 며칠을 지켜보다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그제야 가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어르신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의료 체계는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도도 병원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제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드시던 음식에 갑자기 관심이 없어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맛 저하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장과 간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하면서 포만감을 계속 느끼게 만듭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 당연히 드시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버지가 요즘 밥을 2~3 숟가락만 드시고 그냥 내려놓으신다. 음식 냄새도 싫다고 하신다. 이것이 노화인지 위험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확인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한 달 사이에 3kg 이상 체중이 빠졌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드시기 싫어하신다. 이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가 동시에 오면 즉시 내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암성 식욕 부진, 신부전, 간경화, 이 질환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첫 신호가 바로 이 식욕 소실입니다. 2번째 변화입니다.
잠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나이 드시면 빨리 피곤해지시니 많이 주무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부르면 잘 못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도 지금 몇 시냐,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낮에도 한두 시간 계시다가 또 주무시고 저녁에도 일찍 주무십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나 간이 약해지면 요독증이나 간성 뇌병증이라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서 걸러내야 할 독소가 뇌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늘고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발, 다리, 얼굴이 붓습니다. 짜게 드셔서 붓는다. 날이 더워서 붓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거나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이 하지에 고입니다. 이것이 부종의 의학적 원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어 보이는 발목이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10초간 꾹 눌러보십시오. 손가락을 떼었을 때 자국이 3초 이상 남는다면 이것을 피팅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심장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를 즉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도 거뜬히 걸으셨는데 이제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도 숨이 차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한두 칸 오르다가 멈추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주무신다. 이 호흡곤란은 세 가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이 약해져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심부전입니다. 둘째는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는 심각한 빈혈입니다. 셋째는 폐 자체의 기능이 저하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숨이 차서 높은 베개 여러 개를 쌓고 주무신다면 심부전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절대로 나이 드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십니다.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에 흥미가 없어지고 손자 손녀를 봐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전화도 하기 싫으시고 취미도 귀찮으시다 합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이 생기셨나 아니면 성격이 변하셨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체가 에너지를 생존에만 집중시키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뇌와 장기들이 활동을 줄이는 과정에서 감정과 의욕도 함께 감소하는 것입니다. 내과적 원인이 없는 급격한 무기력과 감정 변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첫째,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2023년 저는 77세 박삼지 어르신 가족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째 밥을 거의 안 드시고 자꾸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안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박삼지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신부전 말기였고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 생각이 결국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몸에 신호를 두고 지켜봐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둘째, 좋다는 보양식으로 몸 상태를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없으시다고 사삼이나 홍삼 같은 보양식을 드시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것을 들여서 기운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 당연하지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런 보양식품의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단백, 고칼륨 성분이 든 보약은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드리는 보양식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 증상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으시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 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압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신력으로 누르다 보면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솔직하게 가족에게 말씀하시도록 꼭 부탁드리십시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욕이 2주 이상 없어지셨는가? 체중이 한 달 사이에 3kg 이상 빠지셨는가? 하루에 주무시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부르면 잘 못 일어나시는가? 발목이나 다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3초 이상 자국이 남는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가? 그리고 예전과 달리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셨는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그냥 기운이 없어서 왔다 한마디만 하시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도 일반적인 진찰만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식욕이 2주 이상 없고 체중이 빠졌습니다. 발이 붓고 숨이 찹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바로 처방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받아야 할 검사는 이것입니다.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과 간 기능, 빈혈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장 기능 검사입니다. 심전도와 함께 BNP 또는 NT-프로BNP 수치를 보면 신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단백뇨가 나오면 신장 이상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당일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도 1만 원에서 3만 원 안팎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에 말씀드린 이장욱 어르신을 기억하시나요? 74세, 식욕 소실과 부종, 하루 종일 주무시던 어르신. 다행히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고 즉시 종합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심장 기능 저하와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이미 심장이 정상의 40%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발견이었기에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3개월 만에 기능이 65%까지 회복됐습니다. 3개월 후 외래에서 뵌 이장욱 어르신은 다른 분 같았습니다. 혼자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고 밥을 반 공기라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다시 물어보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세 김영철 어르신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째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들이 와도 그냥 누워 계셨다고요. 검사 결과 중증 빈혈이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7.2로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철분 수액 치료와 식이 개선으로 6주 후 수치가 11.4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까 생각이 납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신호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2주 이상 입맛이 없으시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 이상 빠지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잠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불러도 잘 못 일어나시고 의식이 흐려지신다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전신이 붓는 것입니다.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3초 이상 자국이 남는다면 심장과 신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것입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힘드실 정도라면 그날 바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주 이상 갑작스럽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다면 내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전화하십시오. 검사 예약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것 딱 한 가지.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밥은 드셨어요? 주무실만해요? 이 짧은 두 마디가 어쩌면 그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백세웰빙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 한 번이 어느 가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연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